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거래소가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향후 코오롱 티슈진은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또 이번 결정으로 회사는 어떤 타격을 받게 될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정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심사 결과가 장 마감 이후쯤 나오겠지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늦게 나왔지 않습니까? 회의가 좀 길어진가 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거래소에서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심사 결과가 발표한 게 저녁 6시 49분입니다. 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오롱 생명, 모회사인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그룹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장 마감 후에 심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겠느냐. 늦어도 6시쯤에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은 예상을 했는데 예. 이 예상보다 더 늦게 나온 겁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기심위는 어제 오후 2시에 열렸고 끝난 건 한 6시 넘어서 끝났는데 4시간가량의 그 마라톤 회의가 열린 겁니다. 왜냐하면 코오롱 티슈진은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지만은 그 대기업 계열사 중에서 최초로 상장 폐지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요하고 또 그 소액 주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심위 위원 간의 논의가 길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기심위에서는 코오롱 티슈진 측에 소명 기회도 주어졌는데요. 코오롱 티슈진 측은 상장 당시 인보사의 핵심 성분이 바뀐 것을 몰랐다. 그리고 지금 핵심 성분이 바뀌었지만은 임상 효과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준이 되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핵심 성분에 대한 허위 기재 부분인데 한국거래소 측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는 건 이걸 인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중요한 기준이 그거예요. 그 허위 기재한 부분에 있어서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 허위 기재가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라는 문제인데요. 거래소 측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만큼 허위 기재에 있어서 회사 측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 밝힌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앞서 식약처에서 인보사 그 허가를 취소하면서 밝혔던 게 2017년 6월에 상장하기 이전에 2017년 3월 코오롱 티슈진이 인보사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인보사의 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상장 심사 서류에는 연골세포라고 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일단 티슈진이 그 상장할 수 있었던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인보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보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라고 밝혀졌다면 식약처에서 허가를 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거래소에서도 코스닥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임상 3상, 미국 임상 3상에 있어서도 회사 측에서 허위 기재했다고 거래소 측은 보고 있는데요. FDA가 2015년 5월 티슈진의 미국 임상 3상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임상 3상은 계속 중단됐다가 지난해 7월에서야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코오롱 티슈진은 상장을 하면서 상장 심사 서류에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 사례들을 봤을 때 거래소 측은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서류 심사에 허위 기재를 한 것이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1년 넘게 글쎄요, 이걸 허위 기재라고 해야 될지 늦게 반영을 했다라고 해야 될지 이거는 소명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임상 3장 진행됐는데 현재는 FDA 과정이 좀 중단된 상황이다. 예. 곧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렇네요. 그렇게 공시를 했어야 투자자들도 혼란이 없었을 텐데 여러모로 좀 허위 기재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심위에서 어제 결정을 내린 게 우선 1차 심사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건 어떤 절차들이 있습니까? 네. 상장 폐지 확정 이러면서 바로 정밀 매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요. 예. 일단 그 상장 폐지될 때까지는 3심, 3번의 심사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기심위 심사는 1차 심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그 15일이네, 다음 달 18일이죠.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코오롱 티슈진의 그 상장 폐지 여부를 재심사하고 의결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개선 기간 부여가 되면은 뭐 최대 2년 동안 한 번 줬을 때는 1년이어서 예. 최대 2년, 두 번 줄 수 있기 때문에 2년간 뭐 개선 기간이 부여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 으로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회사는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의 신청을 하고 회사는 그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후에 만약에 최종 그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7일 동안 그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 5월 28일부터 계속 지금 그 주식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장 폐지 뭐 심사, 3차 심사가 끝날 때까지 이 거래는 계속적으로 정지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도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인데 이 중에 앞에서 소재원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최악의 경우에 4,900원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 소송 관련해서도 그러면 여기 좀 뜨겁겠네요. 그렇죠. 이미 그 인보사 허가가 신청이 허가가 취소된 이유로 소액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 거의 4억 9천억 정도에 달하는 4,900원. 4,900억 예. 원에 달하는 코롱 티슈진 주식 모두 휴지 적액이 되고 중요한 것은 앞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그 소액주주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36.66%나 달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의 가치도 1,700억, 1,800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되면은 좀 더 그 코롱 티슈진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그 지금 공시된 내용만 찾아보더라도 일단 투자자와 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만 3건에 달합니다. 그 3건의 손해배상 청구액만 500억 원에 달하는데 예. 이게 소송이 피소됐다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게 그 소송 청구액이 그 자기 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일 때만 공지를 하거든요. 예. 청구액이 더 작은 소송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알려진 것은 지금 회사를 상대로 된 소송만 7건에 달하고요. 앞으로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또 이 중에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유석 대표를 대상으로 이유석 대표의 보유한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다양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지금까지 정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